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회복해 대기질 좋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 기온 5도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겨울 추위는 내일부터 시작되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 원주 영하 8도, 영월 영하 9도, 횡성과 평창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영하 1도에 머무는 만큼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 집 주변의 시설물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평창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영월군의 박물관 고을 특구 운영 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됐습니다. 관련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시 보건소가 건강 걷기 챌린지 운영에 나섰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구도심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늘면서 지역 돌봄 체계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12월 2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는 내일까지 영구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합니다. 모집 대상은 명륜 2단지와 태장 5단지 등 4개 단지 370가구입니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원주시민 가운데 소득과 자산이 기준에 적합한 사람인데요. 입주 대상자는 내년 4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2년 사이 영월의 지역화폐 가맹점 수가 17% 늘었습니다. 영월군은 올해 지역화폐 가맹점이 3천여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3년에 비해 17% 많은 것입니다. 확대 이유는 일반 음식점과 관광시설의 참여가 늘었기 때문인데요. 영월군은 앞으로 택시 등 교통 분야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진부면 면회동천에 인도교를 설치했습니다. 새 인도교는 길이 18.7m, 폭 2.4m 규모입니다. 이 구간의 기존 도로는 폭이 좁고 보도가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컸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공사로 통행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월은 지붕 없는 박물관 고을로 잘 알려져 있죠. 지난 2008년 박물관 고을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지역 곳곳의 박물관들이 하나의 문화권을 이루면서 영월만의 독특한 매력을 쌓아왔는데요. 최근에 특구 연장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의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영월군청 문화관광과 박물관팀의 서세원 학예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학예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월을 대표하는 브랜드 하면 지붕 없는 박물관 고을을 빼놓을 수 없는데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박물관 현황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전국 유일의 박물관 고을 특구인 영월에는 21개의 공사립 박물관이 있는데요. 영월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별마루 천문대, 매년 국제사진제를 개최하는 동강사진박물관을 비롯해서 9개의 공립박물관과 민화공모전을 개최하는 조선민화박물관, 국제조각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국제현대미술관을 비롯해서 12개의 사립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영월이 전국 최초로 박물관 고을특구로 지정된 것이 지난 2008년이었는데 그동안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영월 박물관 고을 특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08년 영월군 내에 다양한 박물관을 특화 육성하고 교육 목적의 방문객 증대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문화 사업을 융상하고자 특구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박물관 관련 문화 사업을 활성화시킨 노력으로 2011년 우수특구, 2012년 대상특구, 2018년 장려특구로 선정돼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구 관련한 상은 모두 수상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노력으로 2014년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사회책임 부분 박물관 고을 특구 조성기여수상, 2015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고 영월군 소재 박물관에서 2020년 한국관광의 별과 다수의 사립박물관 관장님들이 자랑스러운 박물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과들과 더불어서 박물관 고을 특구 지정 이후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영월군이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로 선정되고 2024년 문화도시 평가 최우수 문화도시에 선정되는데 박물관 고을 특구가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박물관 고을 특구로 20년 가까이 지정이 되어 오면서 많은 성과를 낸 것 같은데요. 지난 11월 25일에 열린 제59차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에서 영월 박물관 고을 특구 6차 계획 변경이 의결되면서 이 특구 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이 됐죠. 자, 이번 연장의 배경에 대해서도 알려주실까요? 네, 영월군은 2008년 국내 유일의 박물관 고을 특구로 지정된 후 박물관 밀집 지역으로 성장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물리적 공간과 예산의 한계로 더 이상 양적 확대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돼서 양적 확대를 벗어난 개별 박물관들의 특화된 콘텐츠를 고도화하고 교육, 진로, 관광, 문화자원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질적 확장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특화사업자 축소에 따른 특구 면적 감소 등 특구 운영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반영해서 2028년까지 특구 기간 연장에 따른 계획 변경이 지난 제59차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예, 특구가 연장되면서 이제 다양한 세부 사업들도 이어질 예정인데 앞으로 그럼 어떤 사업들이 추진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박물관 고을 특화 사업으로는 크게 3개 사업, 세부적으로는 8개 사업들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예. 먼저 박물관 조성 및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서 박물관 유물 구입 및 관리, 공사립박물관 지원과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박물관 시설 정비와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박물관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박물관 특별기획 전시, 문화예술 및 교육 연계 사업, 박물관 콘텐츠 개발과 지원을 위한 콘텐츠 강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고을 브랜딩 활성화를 위해서 영월군 주요 관광지에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과 박물관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요. 자, 지난해에는 국비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해서 예담고 유치에 성공하기도 했죠. 예담고가 어떤 역할을 하는 시설인지도 안내해 주실까요? 네, 예담고는 발굴 유물 역사문화 공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굴되어지는 많은 유물들은 선별 과정을 통해서 국가 귀속되는 유물하고 비귀속되는 유물로 나뉘어지는데요. 비귀속되는 유물들 중에서 교육이나 학술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유물들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시설을 예담고라고 합니다. 네. 저희 영월군은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지금 설계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새롭게 조성되는 예담고하고 기존 문화시설들을 잘 접목해서 좋은 프로그램과 교육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 또 새로 예담고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걸까요? 저희가 지금 예담고를 유치에 성공해가지고요. 예담고를 설계 단계 중에 있습니다. 아, 유치에 성공한 상황인 거죠? 네. 네. 차질 없이 잘 유치해 주시고요. 자, 최근에 특구 내 박물관 운영평가에서 앞서도 성과를 말씀해 주셨지만 10개 사립박물관이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이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사립박물관 운영평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번 특구 변경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였던 양적 증가에 따른 질적 하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24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인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범평가를 시행했습니다. 이 시범평가를 시행하면서 단순 평가가 아닌 개선 방향도 같이 제시되었었는데요.
사립박물관들이 평가인증위원회 위원들의 조언과 개선안을 적극 반영하고 박물관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박물관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단순히 관람객 수만으로 박물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인 체험, 교육, 전시 등 다양한 분야를 평가하였고 각 사립박물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것이 이번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예, 박물관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오신 덕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특구 재지정이 영월의 문화도시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들려주시죠. 국립박물관에서 공연, 연극,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과 같은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문화도시에서 운영 중인 생활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서 공간을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통해 정책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고요. 문화도시와 연계한 특별기획 전시를 개최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영월 박물관 9월 특구가 영월군의 문화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영월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청취자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우리 영월군은 많은 자연유산을 간직하고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단종의 어리 깃든 곳인 만큼 역사적인 가치를 이어가면서 현 시대에 맞는 다양한 해석들을 기반으로 한층 더 발전되어 갈 수 있는 지향점을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은 단종의 넋을 기리는 단종문화제가 6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간 단종의 아픔과 시련을 보여줬다면 앞으로는 단종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선보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3개년 특구 계획을 바탕으로 공사립박물관을 내실 있게 갖춰나가야 되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하나하나 해결해 가도록 노력할 테니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 고을이라는 영월의 명성이 앞으로도 더 견고하게 잘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고요. 하계사님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월군청 문화관광과 박물관팀의 서세원 하계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8시 45분 앞두고 있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겨울철 원주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서 12월 건강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보건소에서 12월 건강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 한 해 내내 운영이 되면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다고요. 네, 원주시 보건소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걷기를 더 편하게 실천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도록 돕기 위해서 올해 1년 동안 매달 건강 걷기 챌린지를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로 2년차를 맞는 건강 걷기 사업으로 연중 내내 운영한 건 올해가 처음이었는데요. 매월 컨셉에 맞게 금연의 달, 영양의 달, 구강보호의 달 등 주제별로 매월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참가자가 꾸준히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달에 600에서 700여 명이었던 참가자가 올 초를 지나면서 매달 1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함께할 정도로 진행하는 챌린지마다 참여자가 꾸준히 늘면서 걷기가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생활 속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참가자는 10대부터 7, 80대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고 특히 한 번 참여했던 분들이 꾸준히 참가하면서 걷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영신 주무관에게 올해 운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원주시 보건소가 운영하는 건강 걷기 챌린지는 시민분들이 일상 속에서 쉽고 편하게 걸음수를 늘리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마련된 모바일 기반의 걷기 프로그램이고요. 올 한 해 동안 건강 걷기 챌린지를 통해 꾸준한 걸음을 실천하며 건강 변화를 만들어 오셨고 매달
진행된 챌린지마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율이 높아져서 각자의 일상 속에서 걷기가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 잡는 의미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연초보다 참여자가 눈에 띄게 늘었고 분기별로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점점 더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참여자들이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커뮤니티를 통한 신규 참여자도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고요.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즐거움이 있다. 그리고 건강관리에 동기부여가 된다. 가벼운 산책이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다양한 의견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네, 신규 참여자도 늘고 기존의 참여자의 활동이 꾸준히 이어진다고 하니까 지역 전체의 걷기 문화가 확산되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은데 참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걷기 챌린지는 워크온이라는 모바일 걷기 프로그램 앱을 통해서 참가할 수 있는데요. 이 앱을 설치한 뒤에 원주시 보건소 워크온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건강 걷기 챌린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매일 자신의 걸음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커뮤니티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걷기를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데요. 하루의 걸음수는 최대 8,000보까지만 인정이 되고요. 챌린지 기간인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중 총 15만 보를 달성한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200명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합니다. 보통 매월 성공률은 6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성취의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또 건강관리 동기부여가 된다는 반응이 많다고 하니까 함께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걸음을 조금씩 늘리는 게 중요한데요. 네. 갑자기 너무 많은 걸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눠 걷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짧은 거리는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점심시간을 이용한 짧은 산책 등의 방법의 챌린지를 성공하는 더 쉬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원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영신 주무관에게 앞으로의 운영 계획 들어보시죠. 12월 챌린지에는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쌓아온 걷기 습관을 유지하시고 더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자는 취지를 담고자 준비를 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걷기는 특별한 준비 없이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건강관리이고 하루 10분 혹은 20분이라도 규칙적으로 걸으면 몸의 변화뿐 아니라 마음의 여유도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주 시민분들이 일상 속에서 더욱 쉽게 걷기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2026년에도 올해와 같이 더욱 재미있는 건강 걷기 챌린지와 다양한 형태의 건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 아직 참여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저희 건강 걷기 챌린지를 함께 걸어보시길 권장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걷기 챌린지는 내년에도 이어진다고요? 네, 올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이 건강 걷기 챌린지는 내년에도 매월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활동량이 줄어드는 12월, 겨울에 함께 시작해보면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겨울철에는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거나 따뜻한 옷차림으로 부상 예방에도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12월 건강 걷기 챌린지 소식 함께 알아봤는데요. 저도 지금보다 조금 더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추위 대비 잘하시면서 건강도 모두가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전 지역에 1인 가구가 늘고 있는데요. 이웃 간의 연결이 필요해지는 요즘 원주시 학성동에서 새로운 마을 돌봄 조직이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원주시 학성동 행정복지센터의 이현주 찾아가는 복지팀장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11월 26일이었죠. 학성동 마주활동가 발대식이 열렸는데 먼저 마주활동가가 어떤 취지로 구성된 조직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학성동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강원도 공동모금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집밥 요리를 매개로 장년층 1인 가구 남성 6명의 참가자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6명의 운영진으로 구성하여
마을을 주도적으로 돌보는 활동가라는 의미를 담아 마주 활동가 양성 과정을 추진하고 이번에 수료식 발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름이 참 예쁜데요. 자, 학성동은 원주의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최근에 1인 가구 전입이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학성동 지역의 1인 가구 현황이나 특징은 어떤가요? 네. 학성동은 노후주택이 다수 밀집되어 있는 구도심 지역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교통의 편의성으로 취약계층 중장년 고령층 1인 가구의 전입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장년 1인 가구 남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이 중에는 만성질환자, 알코올 의존증 대상이 있어 이들에 대한 돌봄과 치료, 자활, 그리고 지역사회 안전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그동안 학성동에서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고 들었는데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회적으로 단절된 생활을 하며 외롭게 지내던 남성 참가자들이 8회의 요리 과정과 김장을 통해 직접 다양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음식을 만들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고 농촌 체험 활동을 통해 함께 땀 흘리며 수확한 작물을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나눔을 실천하며 우울감도 해소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복지, 고독사 예방을 주제로 한 교육을 받으면서 돌봄 활동가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었고 직접 만든 반찬과 김치를 이웃에게 전해드리면서 스스로 봉사의 주체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고 이웃을 주도적으로 살피는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립자활에서 나아가 자존감 회복까지 도와주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마주활동가분들은 또 어떤 활동을 이어가게 될까요? 이번 마주활동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남성 참가자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위원들은 내년에도 다양한 학성동 지역복지 사업에서 취약계층 안전 확인 등 주도적인 돌봄 활동가로 참여할 예정이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힐링 강좌와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주도적인 활동가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어 보이는데요. 마을 단위에서 이웃을 살피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요즘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 공동체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노후화된 구도심의 경우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가구가 다수 거주하므로 이웃 간 서로 왕래와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단절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학성동은 지역 주민 스스로 마을을 주도적으로 살피는 돌봄 활동가를 적극 양성하여 이들을 지역의 돌봄 봉사자로 연계하는 사업을 확대한다면 약해지거나 끊어진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등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연결망을 되살리는 회복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회복의 효과. 중요하죠. 자, 마주활동가 사업에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청해 듣겠습니다. 내년에는 마주활동가 양성 과정을 더욱 확대 변화하여 요리교실 운영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재능 기부와 여러 기관 단체의 자원을 연계하여 학성동 함께 짓는 나눔 텃밭 사업, 따뜻한 손길 공예교실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지역 내 청소년 기관의 어린이들과 연계하여 학성동 어린이 돌봄 활동과 양성 과정으로 세대를 잇는 마음 동행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다채로운 주제의 프로그램을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으로 연계하여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 세대 통합의 공동체 의식 회복과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앞서서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분들에 대한 돌봄 치료도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간략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알코올 의존증 대상자들의 경우는 이제 지역 내 가까이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연계 자원을 활용하고 저희 학성동에서는 이분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반찬 봉사나 안전, 돌봄 확인, 말벗이나 이런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혼자 사는 이웃이 더 많아진 만큼 마을 안에서 서로를 살피는 손길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학성동 마주활동가의 첫걸음이 지역 공동체를 보다 단단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원주시 학성동 행정복지센터의 이현주 찾아가는 복지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12월 2일 화요일 순서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